있을 필요는 없고. 전화 받을게요. 그러면 시끄럽고. 좀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 할 차례네. 자, 연립 부등식은 뭐 개념을 뭐 적을 만한 건 없고, 자,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이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동시에.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겹치는 걸 찾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할 얘기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앞으로 우리끼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x가 1보다 크다가 있어.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는 짓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그럼 원래는 얘가 1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면 색칠을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가 1이야. 자, 등호가 없으면 이렇게 올려버릴 거고,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직각으로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할 거고, 너네도 이제 물론 중학교 때 이미 한 습관이 있어서 고치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고칠 수 있다면 너네도 이렇게 습관을 고치는 걸 추천할게. 이제 그 이유는 뭐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뭐 이제 앞으로 막 포함 관계도 따지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 뭐 집합이랑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뭐 몇 가지 이유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시험 볼 때라면 약간 급하다고 사람이 색칠과 동그라미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 시험지에 하다 보면 막 이제 급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동그라미인지 색칠인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 근데 이거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 뭐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생각해. 동시에 표현하면 얘가 1인데 크다는 이렇게 하고 뭐 작다는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헷갈리지? 이 색칠된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이제 헷갈린다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인데 이렇게 해주면 등호가 있는 게 오른쪽에 들어갔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지.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는 걸 추천을 하고, 단 만약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 내가 이 표기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됐지? 오케이, 뭐 이거는 지워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부등식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연립 방정식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집합을 배운 사람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교집합. 자, 그러면 1번 봐보자. 자, 뭐 쉬운 거니까 후다닥 하고 지나가 보자. 자, 요게 있어. 자, 요거는 그냥 뭐 2번은 안 풀게, 그냥 뭐 똑같은 거라. 자, 이렇게 1번식, 2번식이 있고 둘 다 해결을 해주긴 해야 돼. 자, 1번식을 먼저 해결을 하면 넘어가면 8이고,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2번식은 넘기면 3x3 이렇게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자. 자, 1번식 4보다 크다고, 2번식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그럼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 자, 겹치는 부분을 찾으려고 봤더니, 자, 파란색과 흰색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지, 이제. 그래서 답은 x가 4보다 크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풀어주진 않을 테니까 밑에 풀이에 있는 그림만 살짝 봐보자. 자, 하나는 3보다 크단가 봐. 그리고 하나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인가 봐. 그럼 저 가운데 색칠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고,
다음에 4번으로 또 가보자. 자, 4번에서도 하나만 해볼게. 4번에 1번 한번 해보자. 자, 연립방정식을 할 때 뭐 이렇게 등호가 연결된 거 배웠을 거야. 자, 그럼 얘는 부등식이 몇 개 있는 걸까? 2개 있는 거라고 봐야겠지. 자, 하나, 둘, 세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등호가 몇 개인지를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2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이다 해놓고 이제 둘 다 해서 해결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1번식 한번 해결을 해보면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자, 뭐 이건 내 습관이고 너네도 내 습관을 따라오면 좋은데 뭐 크게 상관없어. 나는 x가 플러스인 방향으로 옮기는 게 내 습관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크다로 바뀌어야 될 거야. 그다음에 여기 가면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다음에 2번식 이쪽으로 넘기면 2x 그리고 6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2번식이 될 거고. 그럼 또 수직선. 자, 1번식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번식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겠네. 너무 쉽지? 자, 바로 넘어가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둘 다 좀 해볼게. 자, 이거 보면 자 1번식 보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자 2번식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네. 좀 특이한 놈이지. 자, 수직선을 다 그려볼 거야. 자, 4가 있을 거고 1번식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식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야. 자, 지금 둘 다 흰색, 파란색 둘 다 등호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4.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 그래서 x는 4.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특수해라고 해. 왜냐면 부등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해가 누구보다 크기 작니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방정식처럼 해가 나왔지. 이런 게 이제 특수해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1번식, 2번식 이것도 해결을 한번 해보자. 자, 1번식 먼저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2x를 넘기면 3x 작다 될 거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5에서 13 더하니까 18. 그럼 x가 6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2x가 크거나 같다 16보다. 그러면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자, 확인해보자. 자, 1번식이 x가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번식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겹치는 부분 있냐 없냐? 없지. 없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네. 자, 연립부등식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건데 부등식에서 해가 전부 다일 때가 있지. 뭐야? 지난번에 이제 특수해 얘기했을 때 1차 부등식에 특수해 했을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말고 이제 모든 실수 뭐 이런 얘기 이제 한 거 있잖아. 근데 잠깐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제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해가 되면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만 표현하면 여기에 허근도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부등식은 무조건 실수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고. 자,
이렇게 나오고 요 놈의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자, 이때 a 플러스 b 구해라. 아무튼 A, B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일단 뭐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문자 나오는 거 안 해본 거 아니니까 일단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럼 1번씩 먼저 해결을 해보면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놈이 나올 거고. 자, 2번씩 전개 먼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3x를 넘기면 4x 좋아. 빼면 12에다가 얘가 넘어오니까 a 플러스 12다.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이런 놈이 이제 생기는 거겠지.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 일단 1번씩 보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이제 요거 2번식을 해결을 할 건데 요 부분이 이거. 얘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지 지금.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3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결론적으로 해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대. 그러면 이 파란 동글뱅이는 여기가 저기가 거기가 거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3이랑 요 놈을 비교하면 요 놈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돼. 자, 일단 요걸로 해결을 잠깐 해보면 32.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이제 뭐야? 요 해는 요 부분이 될 거고.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같다가 될 텐데 이게 얘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3이 될 거고 a는 뭘까? a도 3이 될 거고 a가 0보다 큰 것도 맞지. 그래서 뭐 둘이 더하라고 그랬나? 네. 그러면 답은 이제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게. 자, 내가 요 얘기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몇 년 전에 성남고 시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결국 무효 처리돼서 재시험을 봤나 아니면 다 정답 처리를 해줬나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 근데 요런 조건 같은 걸 생각해보면 A가 0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좀 변형을 시키다가 오류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요 놈이 어디 있을지를 몰라서 여기 저기 거기 중에 거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 3보다 오른쪽이구나를 살짝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요놈이 해가 없어야 되고 점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자, 일단 해가 없으라 그랬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또 하던 대로 해보자 그러면. 자, 1번씩 얘를 넘어가면 2x 크거나 같다 4보다.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고. 자, 2번식은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이래놓고 수직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1번식에서. 자, 요게 어디 있는지 몰라 또. 자, 그러면 요 2a-4가 여기, 저기, 거기 중에 어딜까? 해가 없으려면. 자, 일단 요거 괜찮지? 자, 항상 우리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수직선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얘가 맞긴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얘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를 일단 2a-4라고 쓰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혹시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이거를 항상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든 부등식이 되겠지 이건. 내가 만든 부등식은 무조건 등호를 확인해줘야 돼. 그러니까 경계선을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경계선이라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2a-4라는 게 거기는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될 것 같고 저기도 될지를 보는데 저기라면 이거거든. 자 이래도 해가 없나? 자 노란색이랑 흰색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노란색도 괜찮다는 얘기지. 해가 없는 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항상 내가 만드는 부등식은 경계선 등호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자 방금 얘기한 거 이해 안 된 사람 있어 혹시? 아린이 괜찮아? 광희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4를 넘기면 6.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정수 A의 최대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3이 되겠지 이제. 항상 경계선 등호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뭐 소금물 문제 나왔는데 소금물 문제 고등학생한테 내한테도 시킨 한데 일단 한번 봐보자. 자 소금물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갈게. 자 8%짜리 300g이 있고 여기에다가 14%짜리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9% 이상 11% 이하가 돼야 될 때 요놈의 범위를 물어봤어. 얘를 그러면 x만큼 넣었다고 해보자. 자 소금물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소금의 양으로 식을 쓰는 거지. 소금의 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금의 양이라는 건 소금물 전체 곱하기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자 그러면 처음에 소금물 전체가 300g이고 농도가 8%야. 요만큼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g일지 모르겠는데 14%짜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만약에 그냥 쓰진 않고 말로만 할게.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뭘 쓸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소금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약간 가운데쯤에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됐어. 자, 오른쪽을 먼저 써볼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1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랬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합쳤을 때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소금물 300 더하기 x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100분의 12를 곱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 말? 그러니까 소금물 전체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물만 xg을 넣었어. 물만 넣으면 얘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소금이 없으니까 그건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결과를 얘기할 때는 300 플러스 x라고 해줘야겠지. 소금물 전체의 양은 늘어난 거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소금 1g을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자리에 1 써주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소금의 양으로 우리는 식을 쓰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부등식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3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9 뭐 이렇게 이제 나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식을 해결을 하면 될 거고,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게 1번식, 요게 2번식이다 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 자, 뭐 자리도 좁으니까 계산을 했다고 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면 결국 뭐 이렇게 나오나 봐.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답이 되겠지. 양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60 이상 3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계산은 알아서 해주면 되고. 자, 참고로 소금물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참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자, 요거 보면 대부분 소금물 문제 나오면 몇백 그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얘랑 막 약분하고 싶어 죽겠지. 근데 약분하지 마. 왜냐면 이런 게 꼭 생겨서 어차피 분모가 남을 거거든.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무조건 식 써놓고 양변에 100 곱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끝났고, 자,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살짝 해볼 거야. 자, 절대값이 있을 때 해결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또 한 번 복습 들어가 보자. 자, 절대값 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적어줬던 거 기억나요? 광희 기억나? 아이, 그런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거야? 오케이. 한솔이는? 영상으로 봤을 거 아니야? 왜요? 자, 기억해야 돼. 자, 이거 언제 했냐면 2차 방정식 할 때 했을 거야. 2차 방정식 할 때 절대값 있는 거 나왔어. 참고로 갑자기 생각난 게, 물론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거 기억나?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할 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했던 거 기억나냐?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x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없앤다. 한소리 기억나? 이것들 복습을 제대로 시켜야겠구만. 자, 일단 보자. 자, 먼저 절대값 x는 a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이 절대값이 사라져야 그 다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 양쪽에 다 절대값이 있을 때 또 똑같다고 했지. 왼쪽에 뚜마 붙일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내 기억에 둘 중 한 명이 붙일 것 같은데요. 뭐 이랬었어. 내 기억에. 기억나지? 광현이는 표정이 볼수록 점점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에요.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등식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작다로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사이값이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절대값 x가 만약에 뭐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다고 나오면 큰 작작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s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든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위에 놈도 등호가 있으면 등호 둘 다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자,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자, 얘는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하나, 그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등호가 지금 B에 있으니까 B 쪽에 등호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었냐면 절대값끼리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어. 이 경우는 양변 제곱해버리면 된다 라고 했었고, 이 얘기도 했었어. 제곱이 힘들 때가 있어. 제곱하면 너무 힘들어. 제곱이 복잡하면 다구간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이 다구간은 방정식에서도 존재는 하는데 내 기억에 개념 원리 문제는 없었고 근데 부등식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다구간으로 하게 될 거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자 1번부터 6번까지를 알려줬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일단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원래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주 나오니까 저 정도고 자주 나오는 게 보이면 바로 들어가자는 의미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정석대로 가는 거야 정석은 뭐냐 절대값 A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둘로 쪼갠다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게 당연한 기본 법칙인 거지 이 기본 법칙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면 저렇게 바로 해결해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놈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쪼개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1번부터 6번까지 제발 외워버려 그냥 제발 외워야 돼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예제 9번 들어볼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나왔어.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작다 나오면 사이값. 그럼 바로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1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양변 2로 나눠주면 답은 이게 되겠다. 이해됐지? 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한번 봐보면 자 얘는 몇 번이요? 5번이지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주고 또는 바꿔서 마이너스 붙이면서 한번 써주고 자 양면에 1 더하면 이거 또는 자 1로 더하면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지. 쉬고 넘기자.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인데 자,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봐봐. 자, 얼핏 보면 저기 몇 번이야? 4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자 근데 얘는 4번처럼 하면 안 돼. 결론부터 얘기하자. 4번처럼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x가 절대값 속에만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얘는 밖에도 x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4번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당장 자세히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그냥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게 있다고 생각해 보게. 이 x는 0보다 크든 작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 놈이지 일단.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근데 뭐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어쩌고저쩌고 x가 살짝 깨 있어. 자, 이 x는 뭐라고 표현해? 그냥 이걸로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지금 절대값을 씌운 놈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2x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는 놈인데 2x는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무조건 큰 놈만 올 수 있는 거야. 2x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저것처럼 그냥 1번에서 6번까지를 갖다가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을 때도 써버리면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 맞을 때도 있어 당연히. 그래서 문제 풀다 이건 되는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될 때도 있지만 조건에 뭐가 안 맞으면 답이 틀리게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을 때는 함부로 저걸 쓰면 안 되고 이제
정석대로 가요. 뭐 정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속을 쪼개할 거예요. 자,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그냥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일단 나왔어. 자, 근데 좀 좁은 데다 했나? 자,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할 때는 항상 범위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는 이 오른쪽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오른쪽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 오른쪽만 얘기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고 나는 요놈만 얘기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얘는 뭐 내가 신경 써 말아 지금. 신경 안 쓰는 놈이지. 내가 신경도 안 쓰는 해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때 해는 없는 거야. 이해됐냐 이건? 자, 나는 이 범위만 놓고 할 건데 범위 밖에 있는 놈이 나왔어?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요게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4x가 마이너스 6보다,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자, 얘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야. 그래서 요 놈보다 작다가 나와서 얘는 괜찮지 이제. 얘는 괜찮지. 그래서 결론 둘의 답은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이제 찍고 칠판 지운 다음에 요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이렇게 범위를 쪼갰을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되나? 몇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서 상황을 봐보자. 자,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온 상황이야. 그래서 막 이제 해결을 해봤더니 x가 2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범위를 확인을 해줘야 되지. 자, 그러면 수직선을 해봐도 되고 사실 익숙해지면 수직선을 안 하고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수직선으로 좀 살짝 상황을 봐보면 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를 할 건데 나온 부등식의 해가 2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저 끝까지가 아니고 요만큼인 거지. 이해됐어 이 말? 그러면 이때 부등식의 해는 이게 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안 그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했는데 2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 사이겠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측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 아까 나온 거긴 한데 똑같이 일단 범위를 범위는 똑같이 갈 거야.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은 쭉쭉 해봤더니 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해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거는 그냥 수직선 그리지도 않을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쭉쭉쭉 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뭐 크거나 같다가 딱 나왔어. 자, 그럼 봐봐. 얘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신경 쓰냐 안 쓰냐? 안 쓰지.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때 해는 뭐가 되냐? 이렇게 이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재밌지? 그 다음에 4번은 봐봐. 범위가 저건데 쭉쭉쭉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이런 거 이렇게 특수해처럼 나올 수 있지. 얘는 해가 뭐예요? 없다지. 당연히 범위랑 상관없이 얘는 해가 없다가 될 거야. 근데 다섯 번째는 쭈르륵 하다 보니까 요게 나왔어. 자, 얘는 어때? 이 상태로만 보면 얘는 해가 뭐야?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든 실수인 거지. 이해됐어, 이 말? 자, 근데 범위를 확인했을 때 저 범위에서 모든 실수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해는 또다시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이해됐어? 자, 모든 실수라고 나왔지만 언제나의 범위를 봤을 때 모든 실수인 게 아니고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해봤더니 모든 실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놈만 답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됐지 이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봐줘야 되고. 자, 봐봐. 연립부등식이랑 범위를 쪼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립부등식도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뭐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범위를 쪼갠 것도 아까처럼 뭐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하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 있지. 지금 뭐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쉴게. 쉴 때 잠 깨놔야 돼. 중요한 얘기야 지금. 자, 다시 연립부등식도 부등식이 두 개 이상 나올 거고 범위를 쪼갰을 때도 뭐 이것저것 구하다 보면 뭐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뭐 두 개 이상이 나올 거라고. 자, 이때 둘이 해결 방법이 좀 달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 집합 용어를 살짝 쓸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 안 배운 사람은. 자, 연립부등식은 일단 교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교집합. 범위 쪼갠 것은 이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몰라도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연립이라는 것은 둘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맞는 거고 범위를 쪼개서 나올 때는 싹 다 합친다고 표현할게. 싹 다 합치는 거다라고 내가 표현을 할게. 예를 들어서 연립부등식을 해봤더니 연립부를 해가지고 뭐 아까 한 것처럼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수직선을 딱 해봤을 때 1보다 크다랑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이거니까 해가 이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내가 대충 뭐 만들어 볼게. 이따가도 비슷한 게 나올 건데 만약에 범위를 쪼갰더니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쭉쭉쭉 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때의 해는 이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범위가 이거라고 해볼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냥 문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요게 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쫄록 해봤더니 x가 4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러면 이때 범위는 해는 요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보자고. 자, 마이너스 2, 1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대.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 자 이걸 싹 다 합쳐서 써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범위를 쪼갰을 때. 겹치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 겹치는 부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요놈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여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기억 잘 하고. 연립부등식이랑 범위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니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애초부터 연립부등식으로 나올 때 또는 이제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는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범위를 쪼개서 나온 것은 이제 그냥 싹 다 합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왔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써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어. 첫 번째 범위에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범위에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이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뚝 떨어져 있잖아. 뚝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해줘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다가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일 때 또는 이제 연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범위를 쪼개는 거지. 내가 스스로 범위를 쪼개서 이것저것이 나왔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걸 싹 다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원래는 안 쉬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가 갈 거니까 잠깨나 무조건. 당연히 이거 찍었나? 네. 자, 10번에 2번만 하고 끝을 내보자.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절대값이 몇 개 나왔어? 하나요. 두 개 아니요? 아 절대. 두 개지. 자,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이면 다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다구간이 어떻게 생기느냐?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의 얘기니까 절대값 속이 0일 때가 중요하겠지. 저 때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이제 구간이 세 개로 쪼개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쪼개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구간은 일단 요거 먼저. 자, 얘를 우리 이렇게 좀 바꾸고 들어갈게. 자,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지. 제곱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자 이렇게 해놔야 편해. 이렇게 해놔야. 자 이래놓고 첫 번째는 그럼 요 구간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라고 이제 해줘야겠지. 자 그럼 봐봐. 자 요때 각각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0보다 클지 작을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뿌여 마요. 절대값 속이 마지.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되고 얘는 어때? 마이너스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대입해 보면 돼.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2x 넘어가고 2인데 오면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고 항상 범위 확인해줘야 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괜찮지 이거? 큰 문제 없지? 그래서 요게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가 나갔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등호는 어디든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 작다에 들어가도 되고 크다에 들어가도 되는데 한 군데만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다 할 때 많이 써 등호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줬고. 자 그러면 얘는 어때? 뿌야 마야? 뿌지 뿌. 뭐 이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뿌 여기. 얘는 뭐야? 3보다 작으니까 마겠지? 그러면 이해됐지 이건?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된다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거 0x 되지 0x. 그럼 0x니까 이거 그냥 날려 0x라고 써도 되고 날려도 상관없거든. 자 그럼 날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말 되냐 안 되냐? 말 안 되지. 그럼 해가 없는 거야. x가 사라졌을 때는 말이 되면 모든 실수고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얘는 뭘까?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뿌여 마요. 얘는 뿌지. 둘 다 뿌지.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된다고. 괜히 또 3 집어넣고 0인데요 이러지 말고 좀 큰 거 대입해줘야 돼. 자, 그럼 둘 다 뿌니까 이렇게 될 거고 2x 8 이렇게 돼서 x는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범위 확인. 자 얘는 어때?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x가 4보다 더 크대. 괜찮지?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는 자 만약에 뭐 수직선으로 나타내본다. 이거랑 이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범위 쪽인 거야? 연립부등식이야? 범위 쪽인 거지. 범위 쪽인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싹 다 써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쉽지? 고!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숙제는 숙제 엄청 작겠지? 엄청 적지 않네. 자, 965번까지. 여기 965번까지. 우리 1번으로 가자.